안녕하세요. 경륜의 모든 이야기를 속도감 있게 전달드리는 스피드 뉴스 아나운서 장서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피드 뉴스 해설위원 배영훈입니다. 위원님, 벌써 2024 이 상반기가 끝나가고 있어요. 시간이 너무 빨라요, 위원님. 그리고 또 이반대가 되면요, 선수들이 굉장히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위원님. 바로 하반기 등급 심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6월 둘째 주까지의 성적을 토대로 이 등급 심사가 매겨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요. 첫 입문자를 위해서 간단하게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경륜 선수가 상위 등급으로 올라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상반기와 하반기에 열리는 이런 등급 조정을 통해서 뭐 윗등급이나 아랫등급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특별 승급과 조기 강급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조기 강급 너무 무섭습니다. 특별 승급은 3회차 연속 입상을 해야 돼요. 즉 9연속 입상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네. 일단 결승전은 무조건 입상을 해야 돼요. 연승을 하더라도 결승에 진출하지 못했으면은 그거는 특별 승급 조건에 해당이 되질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기 강급은 6연속 6등, 7등을 할 때 하위 등급은 내려오게 됩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등급 조정, 특별 승급. 어떤 게 조금 더 쉬울까요? 아무래도 등급 조정이 조금 유리하죠. 그럴까요? 왜냐면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자신의 몸이나 이런 컨디션을 좀 컨트롤하면서 약간의 기복이 있다고 쳐도 평균치가 있거든요. 네. 근데 특별 승급은 9경기를 연속해서 최상의 경기 능력과 몸 상태 그리고 운까지 다 따라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인들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특별 승급하는 케이스가 많고 상위 등급에서 부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떨어졌던 선수가 몸 다시 만들어서 올라가는 케이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경우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스피드 뉴스는요. 2024 경륜 미리 예측하는 하반기 등급 심사입니다. 선수별 분석 및 등급 예측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특성급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경륜 상반기 슈퍼 특선 탑5. 이분들 어떻게 계속 자리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좀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빅3인 임채빈, 정종진, 전원규는 유지를 할 것 같고요. 네. 인치환 선수, 양승원 선수 이 두 선수의 자리를 놓고 지금 정혜민 선수, 신은섭 선수가 좀 각축을 벌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선수들도 있지 않나요? 원래 이제 박용범 선수도 조금 예측을 그렇죠. 했었는데 이제 지난 시합에 낙차 부상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어렵죠. 그렇죠. 충분히 언급이 될 수 있는 선수인데. 그리고 제가 이거 보면서 좀 재미난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양승원 선수하고 정혜민 선수하고 정말 친하거든요. 근데 이 두 선수가 항상 슈퍼 특성급 자리를 놓고 서로 다퉈요. 양승원 선수가 내려오면 정혜민 선수가 올라가고 정혜민 선수가 내려오면 양승원 선수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기세나 모든 성적 면에서 양승원 선수와 정혜민 선수가 좀 자리 바꿈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인치환 선수하고 신은섭 선수하고 좀 자리 바꿈을 할 것 같아요. 인치환 선수 대 신은섭 선수, 양승원 선수 대 정혜민 선수. 약간 이 대결 구도가 좀 보이게 됐네요. 네, 그렇죠. 지금부터는 우수급 진출 유력 선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수들이 있나요?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일단 주목해야 될 거는 28기 신인 선수들. 2위 졸업생인 석희훈 선수, 그리고 8위 졸업생인 김준철 선수. 이 두 선수는 거의 유력하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기존 강자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배정현 선수 또는 이으뜸 선수가 조금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우수급에서 혹시 등급 조정을 통해서 승급, 강급 예상되는 선수들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등급 조정에서는 뭐 특별 승급 기회가 아마 등급 조정 기간까지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조건을 맞추기가. 보통 이제 선수들이 한 경기에서 두 경기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석희훈 선수나 김준철 선수 등이 28개선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 강자들 중에서는 이으뜸 선수, 뭐 양희천 선수, 그다음에 배정현, 그다음에 유지훈 선수. 이 정도까지는 거의 확정적으로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이 선수들 과연 그 기량 유지 가능할까요? 신인 선수들은 올라가서 뭐 뼈 아픈 경험을 하고 내려올 수도 있지만 뭐 언젠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우수급, 특성급을 왔다 가는 선수들은 또 비슷한 패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지 못하시는군요. 네, 왜냐면 이제 특성급은 너무 이 선수들 이 인프라가 되게 좋고 기량 좋은 선수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정말 한 경기만 삐끗해도 정말 밑으로 그냥 끝없이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특성급에 계신 선수분들께서는 실력을 어느 정도 꾸준히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유지가 가능하신 분들이신 것 같아요. 1년 내내 유지를 해야 돼요. 매 경기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몸이 무거울 수 있는 날에도 최선을 다해서 이걸 극복하는 건 훈련밖에 없어요. 그 정도 실력이 되어야 이 특성급의 급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부상이죠. 예기치 못하게 이렇게 따라오는 부상, 그다음에 낙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항상 변수인 것 같아요. 부상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부상으로 인해서 본인의 기량을 다 뽐내지 못한 선수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선수들 떠오르시는 선수 있나요? 지금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선수는 28기 수석 졸업생 손재용 선수죠. 지난 경기에 낙차를 하면서 좀 부상 강도가 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참 올라가고 있는 페이스에서 절정의 모습을 보여주기 전에 낙차 부상으로 이제 공백이 생기면 복귀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로 유지할 것인가 이게 또 이제 관건이 되고 또 한참 몸이 좋았던 정정교 선수 정말 선수들이 몸이 올라갔다 이런 선수들이 꼭 그때 고비를 맞아요. 그것만 극복하고 넘어가면 쭉쭉 나갈 텐데 그 고비에서 이상하게 낙차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컨디션이 최상으로 올라왔을 때 또 조금 더 조심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우수급 이야기를 나눠봤고 이제 선발급 남았죠, 저희. 네, 그렇습니다. 선발급 어떤 선수들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선발급에서 이제 올라올 만한 선수들로는 아무래도 이제 28기 손성진 또 임대성 선수가 좀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조용현, 정혜권, 뭐 박찬수, 남승우, 송현희 선수 등이 우수급으로 올라오는 데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은 또 이제 올라가기 전에 왕중왕전을 놓고 한번 각축을 벌일 선수들인 것 같아요. 저희 지금 각 급별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지금부터는 28기 신인들 이야기를 네. 또 좀 나눠보면 어떨까요?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28기 수석 졸업생 손재용 선수죠. 뭐 포스트 임채빈이다 굉장히 기대를 많이 모으는 선수예요. 그리고 이제 점점 올라오기 시작해서 결승전을 제외한 금토 경기에서는 안정적인 입상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정말 상승세가 무서운 선수인데 아쉽게도 지난 시합에서 낙차를 당해서 조금 한동안은 좀 못 볼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28기 이제 차석 졸업생 석혜윤 선수. 우수급에서 특별 승급 기회를 번번이 놓치면서 매번 아쉬움을 남기고는 있지만 지금 몸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특성급에 올라와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이것도 좀 기대가 돼요. 3위 졸업생 임재현 선수가 있죠. 네. 임재현 선수는 좀 나이가 많아요. 늦게 데뷔를 했어요. 30대 초에 이제 데뷔를 했는데 제가 대기만성이라는 별명을 지어줬거든요. 지금 이제 늦은 나이에 데뷔를 해서 얼마 전에 이제 3연속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제 경륜에 적응을 해 나간다. 네,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준호 선수 이야기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그렇죠. 원창용 선수시잖아요. 네, 유명한 경륜 선수였고 그 다음에 자전거 타는 폼도 아버지를 빼닮았어요. 그래서 특유의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 선수도 제가 듣기로는 약간의 허리 부상 때문에 완벽한 컨디션을 보이지는 못하는 거지만 그래도 기본 기량 자체가 굉장히 위력적입니다. 그리고
이 젖히기 할 때의 모습은 정말 팬들을 좀 설레게 하죠. 모습 자체가. 저 책의 폼이 일품이다. 네. 그리고 세종팀의 기대주죠. 민성기 선수 또 생각이 나네요. 요즘 다소 좀 주춤한 것 같아요. 이 민성기 선수는 동기생인 석효윤 선수랑 단짝이거든요. 아, 근데 이게 훈련원에 있을 때는 두 선수가 정말 좋은 케미를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이게 떨어지고 나니까 민성기 선수가 좀 많이 외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기량을 아직 100% 발휘는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기본 기량 자체가 탄탄하고 순발력이 좋아서 특성급 올라가면 그래도 나름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저희 라이브 방송하면서 민도깨비라는 별명도 지어드렸잖아요. 네, 그 현장에 이제 저도 있었지만 민도깨비라는 별명을 좀 줄여서 민깨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귀여운데요? 네, 일단 어디로 튈지 몰라요. 뚜렷한 장점도 없지만 그렇다고 뚜렷하게 보이는 약점도 없어요. 다만 조금 안전하게 타려고 하는 그런 조심성은 좀 있는 선수입니다. 근데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얌체공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도깨비 같기도 하고 이 잠재력이 언제 터질 것인가가 관건일 것 같아요. 별명을 아주 잘 지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원준호 선수, 임재현 선수, 민성기 선수들 이렇게 좀 주목할 선수들 28개 그리고 선수들 한 명 더 있다면 김준철 선수. 김준철 선수를 제가 잊었네요. 그렇네요. 김준철 선수까지 이렇게 경륜 팬분들의 사랑으로 쑥쑥 자라가고 있는 우리 28기 선수들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4 경륜 미리 예측하는 하반기 등급 심사 함께 했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위원님? 예측이 좀 쉬운 파트도 있었고 예측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작년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이라면 이 승강급 변동 폭이 좀 커졌어요. 점수차 때문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착순별 득점 차이가 그 예전에는 2점 1점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3점 2점 1점으로 나오잖아요. 아무래도 이 변동 인원이 예전에는 뭐 특성급에서 우수급 내려오는 선수 이런 변동폭이 한 20명 내외였다면 올해부터는 40명씩. 작년에 비해서는 2배 정도 늘어날 것 같아요. 변동폭이 제 생각보다 훨씬 커졌네요. 네,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아, 대신에 선수들은 그만큼 정말 치열해졌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작년에는 그래도 특성급에서 내려오는 선수가 10명 미만이었거든요. 네. 보통 10명 내외의 선수들이 이렇게 변동이 돼 있지만 올해는 한 20명이 넘는 선수가 올라가고 내려올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기존 선수들도 좀 긴장을 하겠죠. 왜냐면 이게 새로운 선수랑 타면 또 이 선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 선수만의 스타일을 또 좀 알아야 되기 네.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뭐 비슷한 패턴의 경기가 있었다면 이게 물갈이 되는 시기라서 좀 많은 변화가 예측되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선수들은 치열하겠지만 경륜 팬분들께서는 선수들의 치열한 만큼 박진감을 더해서 더 즐거운 경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모든 선수들이 좋은 결과 받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너무 실망하시지 마시고 언제나 이 반등 기회는 있으니 우리 선수들 모두 파이팅! 자, 오늘 스피드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경륜 팬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